자, 이번 시간은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 중에서 외부 은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은하는 이제 허블에 의해서 실제로 외부 은하가 있다는 게 알려졌죠. 원래 커티스와 셰플리가 커티스는 외부 은하가 있는 섬우주를 주장했고, 그 다음에 셰플리는 우리 은하가 우리 우주의 전부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허블이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안드로메다, 그 당시에는 성운이라고 불렸는데, 이 성운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우리 은하 지름보다 훨씬 멀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제 외부 은하가 있다는 게 알려졌고, 관측되어졌던 많은 나선 이제 성운처럼 보였던 것들이 실제로는 전부 다 외부 은하라는 게 밝혀져서, 외부 은하는 우주에는 대략 수천억 개 정도의 은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또 외부 은하는 또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별은 태양 정도 되는 별들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허블은 그 이후에 그 많은 은하들을 아주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윌슨선 천문대에 있는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한 자료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타원은하, 나선은하, 불규칙 은하로 분류를 하는데, 허블은 이 분류를 하면서 은하가 진화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분류하면서 모양이 다른 것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즉 타원 은하에서부터 점점 나선 은하로 진화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밝혀진 바로는 이게 형태적 분류일 뿐 실제로 은하의 과정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서, 허블이 생각한 이제 은하의 진화는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부 은하 세 가지들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원 은하. 매끄러운 타원 모양,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그냥 보기에는 뭐 별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상성단과 모양은 구형으로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의 별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 은하이기 때문에 별 하나하나가 보일 만큼의 거리도 아닐 뿐더러 뿌옇게 그냥 타원처럼 보이는 은하이고, 편평도에 따라서 편평도가 거의 원인 게 이 원, 아주 납작한 걸 이 7, 이 7까지 해서 분류를 합니다. 타원 은하에 엄청나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성간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간 물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인데, 수소가 대부분인 가스인데, 이런 가스들이 거의 없이 별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별이 만들어질 재료가 없습니다. 그런 가스들이 이제 그 성간 물질들이, 수소들이 다시 융합 뭉쳐서 이제 별이 탄생하는 것인데, 그런 물질이 아예 없기 때문에 탄생할 수 없겠죠. 대부분 별들은 질량이 작고 나이가 많아서 대체로 붉은색을 띱니다. 질량이 작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HR도에서 주계열만 따졌을 때 질량이 작은 별들이 여기에 있겠죠. 여기 있으면 OBAF, GKM에서 KM 쪽이기 때문에 대부분 붉은색을 띱니다. 자, 그 다음에 천여자리 밑에 있는 요게 바로, 왼쪽에 있는 이게 바로 E1, 즉 거의 편평도가 조금만 거의 원에 가까운 E1이고, M87, 메시의 목록 87인데, 메시에란 사람이 해성을 관측하기 위해서 관측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또 은하이고, 알고 보니까 다른 뭐 천체라서 구분하기 위해서 M110까지 목록을 만든 게 메시의 목록입니다. 여기 있는 건 안드로메다 자리에 있는 유명한 안드로메다 옆에 있는 작은 이제 타원 은하인데, 이거는 약간 왼쪽 거보다 M87보다 훨씬 더 이제 납작하죠. 그래서 이걸 바로, 이거는 E5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건 M11이 아니고 오탄데 M110입니다. M110 천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허블이 이제 구분한 말했던 타원난 여기에 속하죠. E0부터 E3, E7 이런 식으로 해서 타원 은하를 구분했습니다. 이 표가 이제 허블의 분류를 전체로 나타내는 그림이겠죠. 이 그림이. 자, 그 다음 요거는 바로 메시의 목록입니다. 여기 바로 M1부터 해서 여기 바로 M110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리온 대성 같은 경우는 여기 있고,
M42, 또 유명한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경우는 M31. 이런 식으로 해서 혜성을 찾을 때 이제 목록들을 실제로 본인이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혜성이 아닌 천체들을 대부분 다 은하라던가 구상성단, 상계성단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은하 중에서 나선 은하, 은하 중심부에 나선 팔이 감싸고 있다. 우리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죠. 은하 중심부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냥 S와 막대 나선은 막대를 가져와서 SB로 구분합니다. 나선팔이 감긴 정도와 은하 전체에 대한 중심부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SA, SB, SC, SA가 가장 중심이 크고 중심부가 크고 많이 감겨져 있고 C는 덜 감겨져 있고 B가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 그 중심에 중앙 쪽에 막대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나선팔에는 성간 물질이 많습니다. 타원 은하와 다르게. 그래서 별이 많이 탄생하고 푸른 별들이 많습니다. 푸른 별이 많다는 거는 질량도 이제 큰 별들도 많이 있고, 질량이 큰 별들이 아직 있다는 말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겠죠. 왜냐하면 질량이 큰 푸른 별들은 주계열에서 진화가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벗어나는데, 주계열에서. 근데 푸른 별이 아직 있다는 말은 이제 그 별들이 주계열에서 있는 시간 동안 밖에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 말이겠죠. 주계열했다는 말은. 은하 중심부는 나선팔과 비교하여 나이가 많은 별들이 분포하기 때문에 중심부는 나이가 많은 별들은 역시나 주계열에 아직 있다는 말은 질량이 작은 붉은 별들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구분하기 바랍니다. 자, 안드로메다가 바로 정상 나선 은하이고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자, 불규칙 은하는 타원 은하나 나선 은하가 아니라 규칙적인 형태가 없는 구조입니다. 성간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새로운 별의 탄생률이 높아 역시 젊은 별들이 많이 분포하고, 자,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리비트가 이야기했던 세페리 변광성이 더 밝은 게 주기가 길다라고 했던 이 이제 대마젤란 은하 같은 경우가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입니다. 이렇게 우리 은하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는 모양이 불규칙하죠.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가 불규칙 은하의 예입니다. 그래서 구분하면 다시 여기 바로 타원 은하, 이게 바로 SA 중심부가 크고 나선이 많이 감겨 있죠. SC 중심부가 작고 나선이 덜 감겨져 있고, 여기는 중간에 막대가 있기 때문에 B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분류입니다. 이게 바로 허블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허블이 발견했던 은하들 중에서 특이 은하가 있는데, 그냥 분류할 때는 그냥 보통 가시광선으로 많이 관찰했지만 특이 은하는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허블 분류 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들이 발견되는데 특이 은하라고 합니다. 세 개가 이제 주된 게 있는데 전파 은하, 세이퍼트, 우리가 세페이드랑 다릅니다. 세이퍼트 은하, 퀘이서 등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포인트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전파 은하입니다. 전파 은하는 일반 은하보다 엄청나게 큰 전파를 방출합니다. 그 말은 은하 중심부에서 뻗어나오는 강력한 물질 Z라고 하는데, 이 흐름 Z와 Z 끝에 연결되어 있는 로브, 이렇게 볼록해 보이는 게 로브인데, 이런 것들이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은하 중심부에서 엄청난 폭발이 있다는, 엄청난 폭발적 에너지가 생성되는 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도 거대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모양은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그냥 타원 은하입니다. 가시광선에서는 아까 봤던 것처럼 타원 은하인데, 여기 보이는 Z와 로브가 관측이 되고 전파가 엄청 센 것이 바로 전파 은하입니다. 타원 은하 중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자, 이건 아까 전에 봤던 M87입니다.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그림인데 구분해보면 가운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나요? 이게 Z가 보이죠. 아까 말했던 M87 타원 은하인데 아까 전에 E1이었죠. 이 타원 은하인데 여기 보면 이제 Z가 보이죠. 그리고 전파가 아주 셉니다. 그리고 NGC 목록이라고, 또 우리가 메시아 목록은 110개밖에 없는데 NGC는 엄청나게 목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록에 보면 또 여기도 Z와 로브가 보이죠. 이런 것들이 강력한 전파를 내고 있는
전파 은하의 예입니다. 그 다음 세이포트 은하는 여기 보이는 M77 메시의 목록 77인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나선 은하랑 비슷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 칼 세이포트가 발견해서 그 이름을 따서 세이포트 은하라고 하는데 은하 중심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은하 전체에 대한 은하 중심부 광도가 매우 큰, 그래서 스펙트럼 상에서 넓은 방출선을 보인다. 자, 요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 연결되어 보면 어떤 선이, 흡수선이 있는데 이 선이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H알파 같은 경우에 656.3 나노미터에 좁게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 은하에서는 아주 두껍게 나타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은하의 중심부에서 이 656.3 나노미터에서만 나오는 선들이 아주 빠르게 뒤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앞으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뒤로 들어가는 것은 적색편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생길 거고 또 앞으로 오는 거는 또 청색편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생기겠죠. 그래서 두께가 두껍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상의 넓은 방출설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임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은하 중심부에 매우 큰 질량이기 때문에 빠르게 돈다는 말은 구심력, 즉 중력이 엄청나게 작용해야지 빠르게 돌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중심부에 아주 질량이 큰 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역시나 거대 블랙홀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대부분 오른쪽 그림처럼 나선 은하처럼 보이고 나선 은하 중에서 10%가 세이포트 은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퀘이사도 상당히 중요한데 멀리 있어서 별처럼 보이지만 우리 은하는 보통 이제 가시광선 보면 이렇게 나선 은하로 보이고 타원 은하로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퀘이사라는 거는 너무나 멀리 있어서 그냥 별처럼 보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제 모양이 없는 면적도 없이 그냥 점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은하보다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은하가 퀘이사인데 퀘이사의 아주 큰 특징이 뭐냐? 적색 편의를 아주 크게 보입니다. 적색 편의를 크게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멀리 있다는 말이겠죠. 아주 멀리 있어서 퀘이사 같은 경우는 거리가 100억 년 정도 이상인 것도 있는데 이 퀘이사를 이제 지금까지 우리에게로 빛이 온다는 말은 거의 100억 년 동안 그 빛이 와서 이제 우리 지구에 왔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것인데 100억 년 전에 우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주 초기에 형성된 천체이고 이제 우주 초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줍니다. 워낙 멀기 때문에 이렇게 점광원으로 보이는 겁니다. 점으로. 가시광선뿐만 아니고 모든 파장에서 매우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전체 광도에 대한 은하 중심부 광도가 세이포트 은하보다도 더 큰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퀘이사입니다. 역시나 막대한 양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으로 보아 퀘이사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태는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퀘이사인데 그냥 별처럼 보이죠. 여기 보면 그냥 아주 밝은 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 보면은 실제로 있어야 될 스펙트럼이 레드시프트, 즉 엄청나게 H 베타죠. 410 나노미터인데 이게 이렇게나 멀리 실제로는 486보다 좀 더 베타가 아니고 델타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색 편의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내부에 있는 은하가 아니라 외부 은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특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천체가 무엇이 있냐라는 것을 확인했고, 자, 그 중에 특징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충돌 은하. 은하가 서로 은하군 안에 있으면 서로 우주 팽창에 의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워낙 가깝기 때문에 중력적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서로 돌거나 또는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처럼 가까워지는 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은하가 가까워지면서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충돌 은하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은하들은 집단을 이루면서 분포하는데 비교적 가까이 있는 별들은 이제 은하군에 속하는 이제 은하들은 서로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되고 충돌하는 이후에는 또 거대한 타원 은하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은하가 충돌해도 우리는 그럼 별이 충돌하겠다라는 이제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1파섹 정도가 있는데 1파섹과 1파섹에 역시나 또 1파섹 거리 별이 이렇게 온다고 해도 사실은 충돌할 확률은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하 내에서 거대한 분자운들이 구름이 서로 충돌하고 압축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중력적인 어떤 충돌에 의한 충격파 또는 그런 이제 파장으로 인해서 새로 압축되기 때문에 새로운 별들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요 그림을 보면 우리 은하수고 우리 은하의 단면 은하수이고 요거 이제 안드로메다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점점 다가오면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겠죠. 10억 년 좀 지나면 또 이렇게 되고 더 가까워지면 이렇게 두 개의 은하가 서로 섞이겠죠. 이런 모습을 50억 년 뒤쯤 되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류가 살아있으면 저 아름다운 모습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